동상은 사실 보통 외부에서 걸리는 건 아주 특이한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이 동상을 실내에서, 그것도 집에서 걸리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발가락 10개가 다 2도 동상 상태가 돼서 심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절단이 필요한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익인간 최석재입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몸도 마음도 추운 이 계절, 불청객, 수족냉증입니다. 손이 차가우면 마음이 따뜻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글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은데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속설이죠. 오히려 손발이 따뜻한 사람의 뇌와 심장이 더 온도가 높다는 것이 당연히 일리 있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손발의 온도는 체내 다른 장기의 온도에 맞게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손도 마음도 그냥 차가운 사람이에요. 제가 괜한 말을, 수족냉증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갈까요? 이 수족냉증의 원인이 뭘까요? 혈관의 문제이지 않을까요? 피가 안 통하면 손발이 차가워지죠. 역시 우리 PD님. 자, 수족냉증의 원인으로 유력한 게 바로 이 혈관 수축입니다. 아직은 명확하게 밝혀진 원인은 없지만 대체로 추위와 같은 외부 자극에 교감신경들의 반응이 예민해져서 혈관이 수축되면서 손이나 발 같은 말초신경 부위에 혈액 공급이 줄게 되면서 과도하게 냉기를 느끼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출산, 폐경과 같은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긴장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남성보다는 출산 경험이 있는 중년 여성, 저체중일 경우 증상이 심해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한 다양한 원인 질환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류마티스성 질환이나 손목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 혈관 질환이나 약물 부작용 등이 있을 수가 있죠. 치료의 목표는 증상을 좀 줄이고 조직 손상을 막는 것, 그리고 원인 질환이 있다면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치료는 생활습관 교정이 되겠습니다. 수족냉증은 추위에 대한 노출을 피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다른 신체 부위가 차가워질 때 교감신경 반응이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수족냉증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거리를 걷더라도 햇빛이 비치는 쪽으로 좀 따뜻하게 걷고, 옷은 두꺼운 한 벌 옷을 입는 것보다 느슨하게 얇은 옷 여러 겹을 겹쳐 입는 것이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벼운 운동과 그리고 반신욕, 족욕, 좌욕 이런 것들을 하면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되겠고요. 특히 유산소 운동은 전신 내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하루에 30분 정도 주 3회 이상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담배 피우는 분은 당연히 혈관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담배 꼭 끊고요. 또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 심신을 이완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숨을 천천히 쉬면서 심호흡을 하고 또 복식호흡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손발이 찬 사람들은 혈관 수축제 계열의 약물이나 진통제 사용 시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편두통 약물이나 고혈압 약제, 베타 차단제, 피임약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가끔 해열제를 먹어도 손발이 차가워진다는 느낌이 든다는 분들이 있던데 그것도 같은 건가요? 그건 단순히 약물 복용 때문만은 아니고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에 우리 몸이 방어기전의 하나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말초로 가는 혈관은 수축이 되고 그쪽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거든요. 머리, 가슴, 배 이 중체로 가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중심 체온을 올리게 되죠. 이럴 때 우리가 해열제를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해열제를 먹었을 때 손발이 차가워진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족냉증과 헷갈리기 쉬운 질병도 하나 있는데요.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들어봤나요? 레이노 증후군을 모르는 분들은 손발이 차니까 나는 무조건 수족냉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레이노 증후군과 잘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레이노 증후군의 증상은요,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있는 혈관이 발작적으로 수축을 하면서요, 피가 잘 흐르지 않아서 피부가 창백해지고 청색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다시 붉게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색깔 변화가 나타나는 게 수족냉증과 다른 점입니다. 또 다른 점은 손발이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1차성 레이노 증후군이 있고 2차성 레이노 증후군이 있어요. 1차성 레이노 증후군은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레이노 증후군 환자의 한 70% 정도가 1차성 레이노 증후군이고요. 대개 젊은 여성에게서 발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대부분 모든 손가락 10개에서 다 나타나고요. 양손 대칭적이면서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2차성 레이노 증후군, 뭔가 원인 질환이 있다는 얘기죠. 전신성 경화질,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원인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2차성 레이노 증후군은 1차성보다 정도가 심해서 말초에 괴사를 일으키는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레이노 증후군의 치료법도 수족냉증과 같이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건가요? 그렇죠. 2차성 레이노 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는 원인 질환을 꼭 함께 치료해야 됩니다.
이 1차성 레이노 증후군은 흔히 니페디핀이나 암로디핀 같은 칼슘 채널 차단제라고 하는 이 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레이노 증후군이 장애 위험을 일으키거나 다른 치료에 효과가 없다면 교감신경 절제술을 해서 교감신경을 억지로 항진되지 않게 하는 그런 치료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리도케인 등의 약물을 주사해서 특정 교감신경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너브블락이라는 치료 방법을 할 수도 있고요. 근육에 주사를 놔서 신경이 눌리는 것을 좀 풀어주는 그런 시술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시술이 효과가 있을 때조차도 증상 완화는 고작 1, 2년 정도만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요. 2차성 레이노보다는 1차성 레이노 증후군 환자에게 더 효과적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증 레이노 증후군 정도라면 머리나 몸, 팔, 다리를 춥지 않게 보호하는 정도로 통제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니코틴, 담배 같은 경우는 혈관을 강하게 수축시키는 성분이기 때문에 금연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질환하면 수족냉증도 있지만 또 생각나는 게 동상이거든요. 동상이요. 맞아요. 추울 때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죠. 혹시 응급실에서 동상 환자 만난 적 있으실까요? 동상은 사실 보통 외부에서 걸리는 건 아주 특이한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보통 동상은 실외에서 젖은 신발을 신고 있었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동상을 실내에서, 그것도 집에서 걸리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한 학생이 응급실을 방문을 했는데요. 집을 비운 가족들, 그리고 홀로 집에 있었던 이 학생, 얼마나 좋았겠습니다. 자유시간. 너무 신난 나머지 보일러도 켜지 않고 혼자 집에서 몇 날 며칠 컴퓨터만 하면서 지냈나 봐요. 발가락 10개가 다 2도 동상 상태가 돼서 그때까지 참아갖고 병원을 온 거예요. 그럼 2도 동상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상태인 건가요? 동상의 정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동상이란 거는 심한 추위에 노출이 되면서 신체 부위가 얼게 되면서 발생하는 증상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말단에 많이 생기는데요. 주로 코, 귀, 뺨, 턱,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흔한 위치를 잡게 되는데요. 심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절단이 필요한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동상은 1도에서 4도까지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1도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화끈거림과 가벼운 통증 이 정도가 있고 가려움 정도가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2도는 감각이 저하되고 쑤시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면서 물집이 발생하는 게 특징일 수가 있어요. 자, 3도까지 가게 되면 감각이 아예 소실이 되고 쑤시는 듯한 통증이 더 심해지면서 피부와 피하 조직에 괴사가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도까지 가게 되면 근육과 뼈, 인대까지 괴사가 되면서 반점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피부색이 점차 검게 변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학생은 이 괴사 직전에 다행히 병원에 온 거죠. 그러면 괴사 직전이니까 신체를 절단할 정도는 아닌 경증인 건가요? 그렇죠. 1도 동상이라면 따뜻한 체온 정도 되는 물에 담가서 혈색이 돌아오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대부분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혈색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2도 이상의 동상이 되는 거죠. 2도 이상이라면 급속 재가온법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섭씨 37도부터 42도 정도 되는 그런 따뜻한 물에 피부가 말랑말랑해지고 홍조가 생길 때까지 동상 부위를 담가서 녹이는 치료를 얘기합니다. 피부가 녹고 나면 혈액응고 억제제나 항염증제, 항생제 등으로 염증 반응이 생기지 않게 치료를 좀 해줘야 되고요. 일부 조직이 괴사가 이미 돼버렸다면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벼운 동상일 경우에는 따로 처치를 하지는 않나요? 그래서 응급실을 방문하실 때는 오시기 전에 젖은 옷 같은 거 조심해서 제거를 해보시는 게 필요한데요. 만약에 그 증상이 심해서 피부가 같이 벗겨질 정도라면 그냥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부를 움직이지 않게 하고 오세요. 만약에 이 피부가 벗겨질 정도라면 환부를 움직이거나 마찰을 일으켰을 때 더 심한 손상이 진행되게 됩니다. 동상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어서 알아차기가 힘든데 이럴 때 동상에 걸린 부위를 문지르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 마찰되도록 피해 주시고요. 그럼 반대로 겨울에 전기장판이나 손난로 쓰시다가 화상 입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자주는 아니지만 혼자 지내시는 독거 노인분들이나 장애가 있어서 바로 대처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전기장판 약하게 오래 켜놨다가 대처를 못해서 사고로 오시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요. 노인 인구가 점점 늘게 되면 이런 사고도 점점 늘어나겠죠. 저온 화상은 일반적으로 화상을 유발하는 그런 온도보다는 낮고 40도 정도보다는 높은 그런 온도에 비교적 장시간 노출이 되면서 발생하는 화상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즉시 뜨겁다고 느끼는 그런 온도에는 미치질 않기 때문에 피하지 않게 되고 인지가 늦게 되는 거죠.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피부 조직 깊은 곳까지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2도 화상이라면 열의 원인을 제거하고 찬물로 식히거나 수건에 감싼 얼음팩 등을 이용해서 피부에 축적된 열기를 제거해주면 됩니다.
물집이 이미 올라왔다면 절대 터트리지 마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소주라든지 뭐 감자라든지 이런 거 붙이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드레싱과 연고 처방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깊은 2도 이상이나 3도 화상부터는 피부 이식술이나 피판술 같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온 화상 예방 방법은 뭘까요? 애초에 온열 제품을 사용하실 때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같은 경우는 두꺼운 이불을 좀 깔고 사용을 하시고요. 핫팩은 피부에 바로 닿지 않게 옷 위에 대거나 손수건 같은 걸로 싸고 잡으시면 되죠. 그리고 아무리 작은 소형 난로에도 1m 이상 떨어뜨려 놓고 사용해 주세요. 너무 가까우면 저온 화상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에 노트북 열이 있는데 다리 위에 올려놓고 영상 보면서 이렇게 놀다 보면 뜨거운 줄 모르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에 저온 화상이 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책상이나 받침대에 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수족냉증으로 시작을 했는데 손발이 차가워지는 질환부터 시작해서 뜨거운 질환까지 와버렸네요. 겨울엔 많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요. 또 춥다고 집에만 지내지 마시고 가벼운 운동도 좀 하시고, 그렇다고 또 이제 자기 건강 너무 믿고 옷 얇게 입고 돌아다니시다가 아프지 마시고 옷은 따뜻하게, 그리고 장갑이랑 목도리도 좀 챙기시고요. 체온 유지가 생각보다 많은 질병을 예방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건강을 이롭게 하는 그날까지 유튜브 학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